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관련 정치 테마주 주가가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지난 12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 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유 전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한과 급락 중인 종목들이 많으니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전일 대비 장중 15.8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급등세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히토류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데 따른 기대 심리가 유입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면제 기대감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상승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대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제품 상호 관세 유예 보도를 부인하며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와 함께해서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세 관련 소식이 몰리면서 조금 걱정하며 시작하기도 했지만요. 우리 시장 굳건하게 버텨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83% 상승하면서요. 2,452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3% 상승하며 현재 706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창투사 강하고요. 히토류와 제약바이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관세 유예에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난도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그 시장에 대한 대비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최강찬희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도 쉬는데 네.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네. 오늘은 또 방금 전에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네. 다행히 시장은 상승불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관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반도체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인프라를
자리를 많이 구축을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부터는 사실 뭐 TSMC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도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은 관세가 10%죠. 브라질 같은 곳에서 생산량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 관세 이슈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와 HBM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공정으로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AI라든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예, 오늘 그래서 기분 좋은 시장이죠. 예, 기분 좋은 시장이고요. 지금 하락 종목이 한 500개, 6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상승 종목이 한 1,800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상승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상승 중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다소 좀 아쉽죠. 그래서 개인이 지금 일단은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긍정적인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뭐 1,3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트럼프는 이 환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낮추려고 하고 환율도 낮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달러는 내려갈 거예요. 달러 환율은. 그래야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달러는 여기서 내려올 수 있다. 달러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뭐 유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 선물은 지금 살짝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 3일이에요. 요 3일. 요 3일 동안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자 계속적으로 내려갔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근데 팔 때가 아니라 이때가 살 때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폭은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 전에 비해서.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V자 반등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세, 뭐 휴대폰, 그리고 뭐 PC, 노트북, 반도체 여기에다 관세를 많이 붙인다. 가장 피해 보는 거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애플이고요. 뭐 노트북 애플이고요. 맥북 그리고 뭐 아이패드 다 문제가 생기죠. 이게 아이패드라든가 맥북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80%를 생산해요.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는 50% 넘게 생산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관세를 그렇게 고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국 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뭐 중국에서는 아이폰 지금 사재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약간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여론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관세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견고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앞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인데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하락폭을 굉장히 키웠었죠. 키웠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천천히 좀 내려오긴 했어요. 천천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하락폭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급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잡고 여기에서 올라간 각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회색 선이 장기 이평선 121선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61선인데 요건 장기 이평선으로 나뉘는 이평선입니다. 근데 이 이평선은 사실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평선이었는데 이번에 충분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달러가 조금씩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달러가 좀 안정세로 가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서 또 그동안 시장을 바라보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관망세가 아닌 매수세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세우셔야 아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월요일로 이번 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조금 아쉽지만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분석 장 시작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단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 관세 정책 보면 참 미국과 좀 중국이 청기백기 싸움하듯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그 안에서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 3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준비해봤는데 일단 이재명이 첫 일정으로 AI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다 강세 흐름이에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첫 경선 일정으로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이죠.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내 M7 기업에서 지금 인수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에서 지금 메타의 기업이 매각된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 AI 기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주도 테마입니다. AI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뭐 일자리, 저출산, 뭐 그리고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만 봤었는데 이제는 AI가 이제 정책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당연히 로봇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당분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책주로 묶이면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요거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방송 말미에 오픈할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일단 AI 관련주는 아니에요.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DSC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엔젤 투자로 해서 그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매각설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슈가 나오고 점상 갔다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방문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로 시초가에 상한가로 그냥 직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8,410원인데 아마 오늘 이 흐름은 점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지금 매도를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거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도 충분히 이 흐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뭐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니면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 좋은 종목들로 해서 오늘 또 종가 베팅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내일까지는 이 AI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 관세는 지금 뭐 면제됐다라고 했는데 또 아니다.
뭐 또 다음 주에 뭐 발표를 하겠다. 뭐 계속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생산 공장이 뭐 아까 뭐 브라질 말씀드렸지만 뭐 인도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예,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거든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세 이슈로부터 다른, 그러니까 최근에 급성장한 어떤 반도체 기업보다는 훨씬 더 예를 들자면 뭐 TSMC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 관세를 붙이면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이죠. 특히나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550입니다. 근데 관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850로 올라가요. 그럼 아이폰 자체가 굉장히 비싸질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글로벌적인 어떤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지금 80%를 생산을 하고 있고 맥북 같은 경우도 50%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아이폰도 굉장히 큰 비중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품목관세로 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왜냐하면 자국 내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노바텍인데 일단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예, 전고점이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예, 돌파하는 구간이고 지금 5일선은 오늘 밟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고점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근데 조만간 이 금액은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23,900원인데 충분히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 관련주 당연히 반도체도 봐야겠죠. 뭐 삼성전자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봐야 될 거고요. 예, 한미반도체도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봐야 되고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양자암호 관련 종목입니다. 양자암호 ICTK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유니온도 앞서 그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토류가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는 이슈로 오늘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1기 때랑 좀 다른 게 1기 때는 중국하고 미국만 싸웠었죠. 예. 근데 지금은 전 세계로 확장을 했다가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원자재밖에 없죠. 예, 원자재밖에 없는데 이 히토류, 그러니까 첨단 산업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히토류들을 중국이 90% 이상 생산을 해요.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필수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ICTK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 종목인데 이 양자암호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10의 25제곱승 10자년이라고 하거든요. 10경년 정도 됩니다. 10경년 걸리는 이 처리 속도를 5분 만에 끝내요.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ICTK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향 추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 양자 암호에 관련돼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예, 조용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만큼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ICTK 사실 뭐 정치 테마주, 정책주, 뭐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홀로 움직이고 있어요. 양자암호. 예. 자기는 지금 가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주도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고점이 여기였는데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든 중기 매매든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봐야겠죠. ICTK. 사실 지금 오늘 아마 정치 테마주 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변동성이 크면서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움직이죠. 관련 종목들도 점점 많아지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에 참가를 안 하겠다라는 이슈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맥주 하지 말고 정책주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주도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대선에 나오던 정책, 뭐 저출산, 뭐 일자리, 뭐 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또 AI가 또 그 정책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도 조만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지금 그 정책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세 주도 테마는 정책주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본업들이 있으셔서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제가 그 관련 종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자암호 잘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TK는 지금 고점을 다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 좀 그림이 이상한데 저점도 높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단기 트레이딩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서 그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AI가 일단 정책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로봇도 당연히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말미에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AI 그리고 창투사 관련해서요. DSC 인베스트먼트 짚어주셨습니다. AI도 새로운 정책주로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말미에는 AI 그리고 로봇과도 관련된 그러한 상승 볼 수 있는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휴대폰 부품 안에서 노바텍 주목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삼성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이 핸드폰 안에 필수 재료로 들어가는 부품들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양자암호 안에서요. ICTK 짚어주셨습니다. 고점 돌파 구간이니까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든든한 섹터와 종목만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최강찬민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전문가님이랑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럴 수 있는 기법,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에 아마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최근에 시장이 수급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트렌드와 좀 잘 흐름을 맞춰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거하고 약간만 어긋나는 매매만 하셔도 손실을 또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 우리는 일단은 좀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을 볼 때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예,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모멘텀도 오래 또 못 가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죠. 요즘 시장이 뭐 중기로 끌고 가기도 그렇고 장기로 끌고 가기도 그렇고 단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당장 내일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는 이슈면 오늘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지수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저는 V자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와 어느 정도는 디커플링 된 상태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증시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는 빠져요.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공포 매물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또 회복하는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빨간불을 켜고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입장도 괜찮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볼 때 이왕이면 이 모멘텀이 좀 오래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개별 이슈, 개별 종목이 움직였어요. 그럼 변동성을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슈로 끝나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러면 또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회비용이 상실되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는 이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당장 내일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물렸을 때 내일이라도 본정가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루에도 뭐 3번, 4번, 뭐 5번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매가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한번 물려요. 근데 손절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원체 빠르니까 이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진짜 초를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에 판단 오류가 버리면 바로 크게 물리거든요. 그러면 또 매도 못하죠. 예,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발생이 됐어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인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승률도 높겠죠. 관심이 높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거래량도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관심도가 높은 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예요. 그러면 최소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거는 나와야 돼요. 이게 30% 정도 나와야 됩니다. 발행 주식의 30%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으로 터진 종목,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 이 종목 개별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 이슈로 인해서 그 섹터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좋아요.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치고 올렸다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고 지금 제가 한 70% 정도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래대금 상에서 70%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괜히 손해 보는 느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격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매도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 매도가 엄청난 속도로 나와요. 예, 굉장히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크게 그려진다. 제가 자꾸 이렇게 산을 그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다 올려놓고 이걸 또 다 뺐다가 또 여기서 또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도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지키자. 자, 관련주 중에 그러니까 섹터군이 뭐 AI가 오늘 움직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장주가 있겠죠. 사실 오늘 대장주 T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죠.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죠. 예.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를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엄청 빨리 가요. 예. 여기가 만약에 상한가, 그럼 여기까지 막 그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빨리 체크를 했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빨리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서 이걸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내가 놓쳤어. 그러면 2등주, 3등주가 뭔지 체크를 해야 돼요. DSC가 갔을 때 2등주는 TS였거든요. TS 인베스트먼트. 그죠? 그럼 2등주를 빨리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3등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대장주, 2등, 3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를 놓쳤다. 그럼 빠르게 2등주 매수. 이것도 놓쳤다. 그러면 3등주. 사실 이 뒤에 4등주부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것까지 놓쳤다? 그러면은 다음 섹터.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급도 빨리 움직입니다. 섹터군도 움직여요. 하루에 뭐 섹터군이 많게는 4개, 뭐 적게는 2개.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수급이 AI에 확 쏠렸다가 정책주에 또 다 확 쏠렸다가 또 정치 테마주로 확 쏠렸다가 로봇주로 확 쏠렸다 이런 식이에요. 반도체로 쏠렸다가 계속 순환된다. 예전에는 통상 하루에 어떤 주도 테마가 만들어지면 그 테마가 하루 종일 강세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동성이 큰 이유도 그렇고 이런 섹터의 이런 수급의 이동이 빠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주가를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버텨줘야 될 구간에서 버텨주고, 예, 또 상승할 때는 또 같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달러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물건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부분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라든가 뭐 일본 쪽으로 좀 많이 밀어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종목을 볼 때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볼 때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아요. 눌림목을 지지해 주는 거는 약간 심리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박스권 매매를 한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 여기가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돌파하는 지점에서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서 매수하고 매도하죠. 매수하고 매도하죠. 매수하고 매도를 할 건데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거래 대금도 들어올 거고 거래량도 들어올 거고 이슈도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이게 저항이고 지지잖아요. 그러면 눌림을 지지해주는 시점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지지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눌림에서 지지해주는 시점이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며칠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캔들 하나로. 그래서 요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손절 라인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도 짧게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좀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이등주를 체크를 했어요. 이등주를 체크를 했는데 이등주가 여기에서 지금 있어요. 출발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 뭐 2에서 3%다. 이러면 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20%에서 30%다. 이러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1%, 2% 먹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정도 돼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물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저항을 돌파했냐 안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여기가 저항이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런 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매물대. 매물대를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은 이런 지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흘러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위에 매물이 없죠. 예,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수익이잖아요. 이 캔들에서. 다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가 나왔을 거고 새로운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바뀜이라고 하죠. 예. 주식의 손바뀜. 여기에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이상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 확인할 때는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시점이 사실 가장 좋고요. 요즘에는 하락폭을 좀 큰 폭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봉을 하나를 잡습니다. 캔들 기준봉. 이거는 15에서 한 1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꽉 찬 이 기준봉을 잡고 이 상단을 저항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지로.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지지 라인을 밟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급등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 움직이다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들 찾아서 보시면 요거는 요 기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셔도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점 돌파는 많이 없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캔들의 움직임은 많이 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생뚱맞게 아까 키워드에 양자암호 갖고 나왔잖아요. ICTK. 그 종목이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오늘 사실 주도 테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굳이 가지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나홀로 상승 중입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가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남들이 다 알 때쯤에 저희는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일단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분할로 접근도 매수도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매도도 분할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를 분할로 이렇게 하고 매도도 계속 분할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도.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낼 수익도 못 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매수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금액 내에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예.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좋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설명드리면, 자, 뭐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3%에 매수를 했어요. 마이너스 5%에 또 한 번 더 하고 마이너스 10%에 한 번 더 하고 반대로 수익은 3%에서 반절 그리고 5%에서 반매도 예, 계속 또 반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마이너스 3%라고 하냐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이 너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순간이 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려고 했던 그 금액보다 약간 좀 내려왔을 때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 여기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싶은 지점을 약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총이 3천억 원 이상인 종목으로 하세요. 지금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데 그나마 이 시총이 3천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예. 안정적으로. 근데 이런 변동성 버티면서 수익 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지금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근데 시총이 3천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변동성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형태가 더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터져요. 예,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는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총이 이 정도 있는지 그리고 오늘 관심 받는 섹터인지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기본기는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단타는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쌀 때 사서 비쌀게 팔 수 있는 이 종목들 매일매일 알려주고 계시죠? 곧 이어지는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인데요. 승률 높일 수 있는 이 종목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수급이 점점 더 빨라지는 우리 시장 안에서요. 매일 아침 8시 40분 장시작전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 꼼꼼하게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아서 흔들리는 요즘인 만큼 좀 더 약간 다중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이 어떤 건가 혼자서 고민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이 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주로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로봇 관련주라고 힌트는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오픈 AI, 챗 GPT죠. 협력이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협동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 로봇 도입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공급 계약이 지금 지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으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영업이 또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을 했죠. 최근에 체결을 하면서 협력 강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그 전에 로봇 대장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차트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세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약간 이탈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탈 안 한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죠.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밀리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세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고 그 전에 고점도 높이면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점보다 24,250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지금 주가는 19,000원이네요. 이거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필요사를 방문하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정책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제는 인맥주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수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AI, 로봇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5년, 10년 계속 봐야 되는 섹터군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도 앞으로는 계속 갈 거고 로봇도 내려오면 다시 또 담아야 돼요. 다시 죽고. 그래서 이 관련 종목도 아마 이 부근에서 내일은 또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 유효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뭐 대성 창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 날 20% 급등했고요. 그 다음 날 히든으로 또 드렸어요. 그 다음 날 또 7% 올라갔고. 그래서 이 종목은 참여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해왔던 이 로봇 업종, 이제는 정부의 힘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오로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만큼 서둘러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 노바텍, ICTK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현대차와 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